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식도암 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식도암 환자 혹은 그 가족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도암의 가장 주된 증상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화곤란이라고 합니다. 잘 씹어 넘겼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걸리거나 토하는 것은 암이 커져서 식도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도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음식을 넘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급격히 진행되는 영양결핍과 체중 감소로 인해서 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 계속 굶고 있는 암 환자에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식도암 치료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음식을 장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장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면 그 다음 고려사항은 뭘까요? 당연히 영양수액 치료입니다. 그럼 현대의학은 식도암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암 전문 병원에선 식도암 사이즈를 줄여야만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사이즈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식도암의 표준 치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 단계와 1기에서 3기 암과 4기 암의 치료 방법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0기에 발견된 경우는 간단한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점막 하층을 침범한 1기암의 치료 방법과 근육층을 침범한 3기암의 치료 방법이 비슷합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 후 식도 전체를 남김없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림프절 제거 수술도 암 주변뿐 아니라 넓은 영역에 걸쳐서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1기 식도암인데 식도 전체를 절제하고 목, 가슴, 복부의 림프절까지 다 제거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도의 점막 바로 밑에는 유난히 림프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결된 림프절을 통해서 간과 폐 등으로 전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식도암 수술은 이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식도 전체를 남김없이 제거하고 대신 위나 대장이 식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식도가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걸쳐 있기 때문에 가슴과 복부를 함께 개복해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의 식도암 수술 사망률이 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도암 수술 잘하기로 유명한 국내 병원의 수술 사망률도 3% 이상입니다. 그래서 3기암인 경우라도 암이 깊은 곳까지 침범한 경우나 전신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경우엔 수술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엔 4기암과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암 사이즈를 줄여서 음식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식도암 수술은 매우 힘들고 범위가 큰 만큼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수술 환자의 무려 70% 정도가 부작용을 겪는다고 합니다. 대표적 수술 부작용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도를 제거하고 위 또는 대장과 연결했는데 연결한 곳에서 새는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 오래 고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성대신경을 건드려 목이 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생겨 고생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 절단된 흉관에서 흘러나온 림프액이 늑막에 쌓여 호흡곤란과 흉부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도 힘들지만 수술 후 적어도 5, 6개월간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위나 대장을 이어붙여 만든 대체 식도에 적응하기 전까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체중이 빠르게 빠집니다. 심각한 체중 감소와 체력 저하 상태에서 부작용까지 겹친다면 투병 과정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식도암의 5년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1기 식도암의 5년 생존율은 73%, 수술 가능한 2기, 3기암의 경우도 35%에 불과합니다.
췌장암, 간암, 담도암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생존율입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엔 항암 치료가 주 치료 방법이 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진 세포독성 항암제인 시스플라틴과 5FU만이 식도암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 사이즈를 줄여야만 먹을 수 있기에 세포독성 항암제의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다른 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체력과 면역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항암 치료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최근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식도암에 일부 효과가 있어 생존 기간을 늘리고 있다지만 그래도 4기암의 5년 생존율은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식도암의 경우 정말 식이요법과 영양제 섭취 그리고 영양소액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반 식사는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식도암 환자를 괴롭힐 뿐입니다. 암 전문 요양병원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생식분말 식사는 식도가 물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상태라면 넘어갑니다. 생식분말 식사는 혈당을 높이지 않아 암을 키우지 않고 영양소도 충분합니다. 수술 후 식사 적응 기간에도 덤핑 증후군 증상이 생기질 않아서 큰 도움을 줍니다. 덤핑 증후군이란 음식물이 너무 빠르게 소장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저혈당이 되고 갑자기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숟가락 들 힘조차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덤핑 증후군은 위암 혹은 식도암 수술 후 생기고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피하려고 열을 이용해 조리한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주로 하다간 암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식분말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소화효소를 첨가하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첨가한 후 50cc 물로 반죽 상태를 만들어 먹는 게 최선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부족한 열량인데 하루 2번 식간에 유정란과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면 열량이 충족됩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 성장을 자극하지 않고 저혈당도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암제로 무너진 장내 미생물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소화효소는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식간에 생과일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 잘게 씹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즉시 만든 생과일 혹은 채소 주스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항암제 투여 후에는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겨서 더욱 먹기 힘들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생식분말 식사와 생과일 식사는 구역, 구토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중이더라도 생식분말 식사요법을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위와 장에 점막세포가 죽어서 탈락되기 쉽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영양 흡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엔 불가피하게 특수 영양음료를 드시거나 정맥수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영양이 공급되어야만 탈락했던 점막세포가 재생됩니다. 신진대사와 해독 기능, 조혈 기능, 면역 기능 등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 없이는 어떤 치료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치료로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면역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잉 면역 문제는 매우 중요하니 꼭 지체 없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면역으로 인한 염증이 암을 빠르게 자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도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성공적인 영양 공급이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정기적인 영양 수액 치료도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혹은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